2020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다니던 병원이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면서 언제 폐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둥이 엄마라서 직장을 옮기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직장 잡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체가 네. 직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장을 놓으면 앞으로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온라인 사업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게. 네,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내가 낮 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조금 밥을 빨리 먹고 그 시간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직장 다닌다고 빡빡하게 일만 하지 않잖아요. 잠깐 여유 시간도 다 활용할 수 있고 뭐 CS 같은 거 문자로 다 확인하고 연락하면 되고 뭐 그 송장 번호 넣는 것도 퇴근하기 전에 잠깐 하면은 금방 끝나니까 일단 일 마치고 일과 막 다 스탑을 시키고 집에 오면 또 집 엄마 모드로 이렇게. 일단 다른 채널에서는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것보다 키워드를 제대로 잡아서 판매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상황이 네. 많은 상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좀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 것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생겨도 그런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 구매하려고 들어오는 그 제일 처음 점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해도 제가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과 엮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나오고 거기서 나는 뭐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가 가장 현혹되는 거를 들어가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키워드를 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키워드에 내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 그 키워드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시즌성 키워드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키워드를 조금 붙여가지고 조금 노출을 시켜봐야 되겠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내용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비슷하잖아요. 네. 8월에 휴가 가고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네네. 졸업 있고 어버이날 있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통된 키워드를 미리 뽑아놓고 한 3, 4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딱 걸리면은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좀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거든요. 사실 코로나는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대부분 80% 이상의 일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경쟁 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경쟁 강도가 센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의 그런 키워드에 내 상품을 결합을 했을 때 진짜 경쟁 강도가 너무 심해서 경쟁이 많아서 안 팔리던가요? 그렇게 내가 되게 큰 키워드를 이렇게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못 해보고 저는 어떻게든 좀 작은 키워드로 해서 이제 최대한 구매를 빨리 일으켜야 되겠다.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 제가 좀 논리적으로 조금 뭐 논리라기보다도 저도 좀 가설을 검증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경쟁력이 강한 키워드도 있잖아요. 네. 뭐 진짜 검색량이 진짜 검색량도 많지만 상품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네네. 그런 키워드, 좋은 키워드들, 이름하여 진짜 대형 키워드들 네. 그런 걸 붙여서 한번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형 키워드와 중소형 키워드를 섞어서 쓰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도 한번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됐는데 또 누구는 하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것만 얘기한 거지 제가 이제 톤앤 매너 방식으로 저만의 상품 페이지를 올리는 방법, 저만의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큰 시장에서도 한번 놀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뭐 한 달에 10,000번 검색하는데 상품이 10,000개 있다고 쳐요. 네. 어쨌든 10,000명 중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0,000번 검색했는데 상품이 100,000개 있다고 쳐요. 100,000 등에서 1등 되는 거랑 10,000명 중에 1등 되는 거랑 둘 다 빡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키워드에서 잘 되면은 또 생각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순위가 앞에 왔을 그쵸, 때.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경쟁 강도의 함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거 제가 너무 주제넘게 또 이야기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만의 키워드 세팅하는 방법은 중소형 키워드 및 소형 키워드를 쓰시는데 네. 이거를 연관 없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이제는 로직상 아예 검색이 안 되게끔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요즘은 하세요? 요즘은 아예 연관 없는 키워드를 붙이지는 않고요. 최대한 이제 그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에서 많이 좀 붙여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조금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요즘도 상품 소싱은 꾸준히 하실 것 같아요. 직원분은 소싱은 안 하시고 네네네. 본인이 직접. 네. 그러면은 소싱은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시즌성? 이미 연결되어 있던 분들이 너무 좀 잘하시는 분들 상품들 제가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소싱 관련된 영상이 뜨면 연결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 또 농산물도 팔아보고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팔아보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이걸 최대한 어떻게든 안 해봤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어떤 키워드를 잡으면 좋을까를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에 나도 역시 연결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 이제 빨리 선점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왜 위탁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컴퓨터 앞에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물건을 떼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위탁 같은 경우는 도매매, 도매국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초반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더 좋은 상품을 얻으려면 직접 발로 뛰어야 되거나 네. 전화를 해야 되거나 네네네.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보들한테는. 네.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전화해갖고 무슨 좀 좋은 성과가 있거나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초반에 처음 전화를 큰 마음 먹고 했는데 이제 식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무조건 미팅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투잡으로 하고 있고 이제 잠깐 점심시간에 짬내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 팔 수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지를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짜고짜 안 줘요, 못 줘요,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비슷한 상품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 관련된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그때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주문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건 주시면 주문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물건을 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거래 기간이 오래되고 많이 꾸준히 팔면은 가격도 낮춰주시고.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도 많이 나는 셀러니까 한결 더 그분들한테 연락하기가 좀 더 수월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셀러들이. 네.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그냥 사이트에 있는 것만 올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장.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도매국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 이 판매자를 클릭해 보면 이분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또 타고 들어가면 그분이 또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여기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가격이랑 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렇죠. 도매국 수수료가 빠졌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이거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그 도매 사이트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상품들을 또 다시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면서 네. 어차피 똑같은 사장님이고 똑같은 맞아요. 사장님이 또 운영하는 몰이니까 네네네. 더 싸게 네. 그리고 한번 신뢰를 텄으면 쫙 그렇죠. 많은 사장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좀 나를 믿고 물건을 맡겨주시는 사장님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지금 한 두세 분? 여러분 들으셨어요? 두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3, 4천의 매출을 낼 수 있고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사실 콜드콜이 되게 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탁을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도 위탁을 한번 해볼까? 아, 정말요? 위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이렇게 네. 두 가지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그런 게 너무 좀 싫고 불편해서 그렇게 아. 했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콜드콜이라는 게 뭐냐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차가운 반응. 예, 그런 거를 말해요. 우리 저기 조 팀장이 어떤 건지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개인적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고 아이가 넷입니다. 예,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기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시간을 빼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네. 시간 관리,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하루 일과를 제가 쭉 써봤더니 거의 대충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일어나시지? 그래서 한 6시에서 7시쯤에 상품을 찾고 키워드 좀 보고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아이들 챙겨가지고 보내고 아침 시간 많이 하시네. 9시부터 한 2시까지 이제 상품 이제 이거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등록하고 CS 관련된 일을 그때 쫙 하고 3시부터 이제 운동을 조금 한 다음에 무슨 운동하세요? 집에서 홈트 해요, 홈트. 홈트요? 오. 네, 이제 영상이 요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맞는 영상 보고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5시부터 6시 사이 성장 입력도 하고 나머지 좀 처리해야 될 부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 공부 봐주고 공부도 봐줘요? 네, 아, 제가 진짜? 원래 이제 블로그를 네. 육아 블로그였거든요. 책 블로그.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이가 네. 없으시면요. 여러분 공부 봐주는 거 진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뒤지게 못하거든. 맞죠? 내 맘대로 되지 않죠. 네. 내 맘 같지 않죠. 보면은 저는 이제 안방에서 책 읽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집사람이 이제 거실에서 이제 식탁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다가 야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맨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약간 있죠. 그럼요. 그게 우라통이 터진대요. 저희 집사람은. 맞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을 확실히 하세요. 한 가지 마지막 10시부터 한 잠자기 전까지 이제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네, 그렇게 주말은요? 자요. 주말에는 저녁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도서관 애들이랑 가고 나머지 시간은 아침에는 거의 갖고 운동하고 이런 건 비슷해요. 아 대단하시다. 남편분이 뛸 자리가 없네. 남편분은 바빠요. 남편분 많이 바쁘세요?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저녁에 한 10시, 11시 돼야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이러거든요. 저를 가끔 원망해요. 네. 예. 너는 왜 육아에 하나도 안 하냐? 돈만 벌어오는 게 다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셋째가 1살 때, 둘째가 2살, 첫째가 4살 때 우리가 가족 사업을 했었어요. 같이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결혼하고 나서 이해를 못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돈 벌어오는 뭐 그런 거는 물론 좋지만 이제 너무 육아를 혼자서 1살, 2살, 4살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남편의 일을 오롯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남편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게 내가 그때 월급만 받았으니까 월급 받을 때 이 시간만 채우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0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해를 했구나. 네. 저도 그러면 저희 와이프를 인턴으로 좀 들여볼까요? 야, 진짜 아침 시간을 확실히 챙기시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운동과 산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자기 개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8시.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자, 사업하면서 위탁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있었겠죠?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네. 이제 영상이 너무 많이 뜨고 저도 이제 찾아보려니까 여러 가지를 매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레드오션이다. 친구들도 네가 들어가서 볼 곳이 없다. 이미 다 잘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했다고 했는데 남편은 했지만 본인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오롯이 매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내가 뭔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멋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뭐 계속 그런 갈등이 있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제가 자꾸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막 10억, 막 20억, 몇십억씩 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나는 왜 더 하지 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비교, 네. 주변의 시선. 네. 어떻게 제가 한 2, 3년 전에 겪었던 걸 똑같이 겪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는 어디 가서 당당히 전 비즈니스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규모도 있고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뭐해? 나 그냥 온라인에서 뭐 팔아 이러면은 야, 씨 그거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개야? 내가 소야? 이랬었어요. 저는 화가 나갖고 저도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동창회도 안 나갔어요. 네, 꼴보기 싫었고. 그런데 이제는 좀 사회가 이쪽도 많이 각광받고 인정해주고 네.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슬슬 제 나이가 이제 43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애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와서 야 나도 좀 알려줘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넌 못해 임마. 어떡해. 이렇게 조금 소심한 목소리를 합니다. 비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참 성인 군자도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래를 보기보다 자꾸 위를 보다 보니까 가끔 속상한 적도 있고 왜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쟤는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이렇게 잘하지? 네, 저는 그게 더 많아요. 네.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왜 더 잘하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놨어요. 그냥 만족하고 살자. 네.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 네네네.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네.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 이 영상 보고 김 대표님 보고 분명히 육아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섬세한 머니맘님 그 유튜브 채널에도 와서 분명히 이제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도 보고 블로그도 볼 텐데 블로그도 뭐라고 치면 나와요? 사둥이만 부산정아라고 치면 너무 길다. 사둥이만 부산정아. 네, 치면 나온대요. 네. 그거 보시고 좀 많이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세상엔 내가 아는 세상 빼고 다 모르는 세상이더라고요. 물건을 사보고 더 싸게 사고 더 덜 쓸 생각만 하고 있던 내 관점이 더 벌자라는 생각으로 바뀌다 보니 새로운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일엔 꼭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잘하시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네요. 시작, 시도. 예,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참 뻔한 영상이지만 여기에 정말 뻔한 말이지만 되게 클리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교훈이 많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부들이 사실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주부들이나 혹시 이런 좀 온라인 쪽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진행 중이시니까 추천해 줄 만한 투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 이제 글 쓰는 거, 기자단. 블로그 기자단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블로그 소프터즈나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 이게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했을 때도 큰 돈을 벌고자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달에 내가 이 간식비라도 한 30만 원이라도 좀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애드포스트 조금이라도 5만 원이라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품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블로그는 내가 지금 당장 먹는 지금 뭐 요새 많이 유행을 하는 포켓몬빵을 하나 먹고 포켓몬빵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작은 수입을 얻어보게 되면 이제 다른 것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가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말은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은 키워드 눌러서 검색해갖고 들어오는 걸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아직도. 네. 블로그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럼요. 블로그가 하루에 방문자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많이 한때 괜찮을 때는 5천 명 정도까지는 왔었는데 슈퍼파워 블로거네요. 슈퍼파워 블로거. 이제 이쪽이 네이버 쪽이셨어요? 아니면 네, 네이버 네이버요. 쪽이요? 네. 다시 한번 알려줘. 언급. 사둥이만 부산정합니다. 사둥이 맘 부산정아. 네. 저도 꼭 보겠습니다. 부산 너무 사랑하세요. 네. 뭐 다 부산이야.
섬세한 머니맘. 네. 제가 섬세한 머니맘 들어갔더니 돈 버는 내용 말고도 육아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육아는 부산정아 유튜브 원래 부산정아로 맞아, 유튜브를 부산정아. 유튜브를 부산정아 유튜브를 하다가 네. 그거는 온라인 판매랑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음. 온라인 판매할 때 블로그 하면서 유튜브를 했었는데 채널이 2개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2개고 어쩐지 내가 눌렀을 때 부산정아 눌렀을 때는 아이들하고 있는 거가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스탑을 하고 이제 이쪽 아, 새로 여기 나 다시 봐야겠다. 와, 이것저것 다 하시네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투트랙님께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병행 수입을 해보고 싶어요. 구매 대행.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병행 수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병행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병행 수입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저한테 배워서요, 근데? 네, 투트랙님한테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뭐 가르쳐드릴 깜냥이 되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재밌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병행 수입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네, 제 넥스트는? 브랜드로 네, 브랜드로. 네, 이제 나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다. 또 이제 브랜드 명예 부산정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어. 초반에 조금 긴장하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게 이제 되게 좀 낯설죠. 네, 낯설고 그런데 제가 책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책을 쓰신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너무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이 배우고 또 나도 역시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부산정아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이요. 오, 완전 동안이다. 오, 그래요? 39살. 아직 창창하신데요, 뭐. 네. 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겠다. 84년생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와. 제가 오늘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그 아이가 한 둘이나 셋 정도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그렇게 넷이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역시 핑계만 대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핑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진짜 김건모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하면서 자신의 주변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위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강력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책도 쓰시고 그러면은 또 한번 오세요. 네, 오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한번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고요. 네. 부산에는 이렇게 인재들이 많아. 네,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정아님과 촬영을 마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쵸?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